여러분들, 이 삼성 라이온즈 지금 이 프런트 말이죠. 이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구자욱 선수와의 이 연봉 협상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김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구자욱 선수와 또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를 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2월 7일입니다. 이러다가 곧 2월 중순 오죠? 어쩌면은 2월 한 달 그냥 훅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자욱 선수는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3천만 원 삭감 제시라고 하는데, 이 3천만 원 때문에 이 삼성 라이온즈라는 여러분들 KBO 리그의 뭐 명문 구단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3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구단이 이슈 메이킹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뭐 3천만 원 큰 돈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구자욱 선수라면은 또 삼성 라이온즈의 뭐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장면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또한 저는 프런트의 실력이다라고 봅니다. 3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삼성 라이온즈 구단의 실력이 뭐 이 정도다, 이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KBO 리그가 되든지 뭐 메이저 리그가 되든지 이 실력 없는 이 프런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이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실력 없는 프런트들은요, 이 종목을 떠나서 뭐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뭐 내일 모레는 이렇게 하고 뭐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과정과 프로세스, 이 세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러한 뒤죽박죽 시스템이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실력 없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좀 무능한 프런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관성과 이 구자욱 선수와의 연봉 협상, 이 뭐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문제가 뭡니까? 구자욱 선수가 잘했을 때 연봉 올려줄 때 삼성 프런트의 모습과, 그리고 한 시즌 성적이 살짝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 협상에서 나서는 이 삼성 라이온즈 프런트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 일관성이 없다 보니 구자욱 선수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구자욱 선수가 잘했을 때 시장 환경과 맞게끔 구자욱 선수 연봉을 올려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삭감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구자욱 선수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구자욱 선수가 잘했을 때 연봉을 제대로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삭감 제시를 구자욱 선수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봉 인상을 해줄 때와 삭감을 할 때 이 스케일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관성이 전혀 없었죠. 올려줄 때는 충분히 올려주지 않고 깎을 때는 확실히 깎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삼성 라이온즈 프런트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한 시즌 못하면은 뭐 삭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좀 크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삼성 라이온즈 단장 같은 경우에도 삭감 대상자 아닐까요? 여러분들 삭감 되셨을까? 일관성 없게 지금까지 일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봉 올려주는 기준도 뭐 뚜렷한 게 없고, 뭐 삭감할 때도 뭐 뚜렷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때그때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 또 한 가지의 또 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최근 뭐 기사들을 보면은요, 이 삼성 라이온즈 구단 관계자들이 뭐 다른 선수들하고 뭐 형평성 때문에 뭐 이렇게 올려줄 수가 없다, 또는 뭐 삭감 제시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력 없는 프런트들이 의외로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에 롯데 자이언츠와 노경훈 선수죠. 무슨 뭐 형평성 같은 거 따지면서 갑자기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 라이온즈 프런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선수들과의 뭐 형평성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그냥 똥꼬집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뭐 모든 조직에서 형평성 중요하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형평성을 쭉 지켜주던가, 쉽게 얘기해서 뭐 지금에 와서 뭐 형평성 찾고 뭐 이런 말 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삼성 라이온즈 프런트가 그렇게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글쎄요, 제가 구자욱 선수라도 계약서에 사인 안 하고 끝까지 버틸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프런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요, 빨리 구자욱 선수한테 계약해서 빨리 이 상황 종료시키세요. 3천만 원이 되든지 5천만 원이 되든지 뭐 다 큰 돈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 삼성 라이온즈 프런트가 보여줬던 이 과정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형평성 따지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욱 선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삼성 라이온스 프런트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다니엘 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김진성 선수의 연봉 협상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야구 시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미국에서, 대만에서 지금 각 구단들 선수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고, 김진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까지 날아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연봉 협상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뭐 여러분들 그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또한 실력이다. 갑자기 무슨 실력이냐고요? 프런트의 실력에 따라서 이 연봉 협상 과정이 매끄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구단의 입장에서는 워낙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두 명의 선수하고는 조금 이렇게 뭐 시끄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 과정 또한 저는 프런트의 실력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NC 다이노스의 김진성 선수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계약을 마친 상황에서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아니 도장을 찍었으면 이거 이야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진성 선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협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 아마 이런 느낌을 갖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한국까지 돌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은 끝난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김진성 선수가 왜 한국에 돌아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작년 시즌 김진성 선수의 성적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만약에 NC 다이노스 구단 단장이라도 삭감 대상자로 김진성 선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 시즌 42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평균 자책점 4.29를 기록했지만은 작년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10과 3분의 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충분히 삭감 대상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단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끝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성 선수가 왜 한국까지 돌아왔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구자욱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복잡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적만 놓고 봤었을 때 삼성 라이온즈의 입장에서는 뭐 삭감 대상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이죠 스포츠 조선 기사를 보니까는요 한 가지 재밌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구자욱 선수 측에서는 뭐 그동안 구단이 약속을 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물론 성적만 놓고 봤었을 때 타율 2할때 기록했고 2년 전 성적에 비해서 많이 다운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성적이 좋았을 때 인상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구단이 약속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약속이 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구자욱 선수가 잘했을 당시에 뭔가 얼렁뚱땅 넘어간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당시 2년 전, 3년 전 구자욱 선수가 잘했을 때 무슨 약속을 했는지, 결국에는 말이죠 그런 약속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단장, 운영팀장이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의 세계에서는 약속 없어요. 계약서가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약속이 뭐였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구자욱 선수라도 화가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삼성 라이온즈 하면은 이 KBO 리그를 대표하는 구단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아마추어 느낌이 나는 식으로 구자욱 선수와 그동안 협상을 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시즌 구자욱 선수의 성적을 들여다보면요. 타율 2할 6푼 7리, 홈런 15개, 72타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아주 그렇게 나쁜 기록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가 구자욱 선수 관련해서, 물론 2년 전, 3년 전 구자욱 선수 하면은 뭐 자동 3할 타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홈런 20개 이상씩 기록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던 작년 시즌 성적이었지만은, 여러분들 그동안 삼성 라이온즈의 이 자존심을 지켜줬던 선수가 구자욱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프런트가 이 구자욱 선수 관련해서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왜 이렇게 선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야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이 뭐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약속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일단 김진성 선수도 그렇고 구자욱 선수도 그렇고 지금 뭐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윈윈이 아니라 루즈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구자욱 선수 그리고 김진성 선수 빨리 계약 매듭 짓고 팀에 합류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스프링 캠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선수의 연봉 협상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